네, 안녕하세요. 유민아파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간 3시 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RF셈이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다 써놓고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뜨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먼저 동영상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을 쓰는 게 아니라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ECM이라는 그러한 칩에다가 이제 MLCC를 넣어서 이게 간단합니다. 음성 있죠. 음성 신호를 갖다가 이제 전기 신호, 전자 신호 이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칩이죠. 그래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삼성 같은 경우 뭐 빅스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일단 그 음성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다 가능한 거죠. 어떤 거든 간에.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렇게 참 차트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때는 요 장기선에서 이탈한 적이 두 번 있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폭락하면서 이렇게 빠진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장 탓을 하기도 참 뭐하고 일단은 그래도 선도 맨 가장 먼저 떨어졌던 시작했던 구간에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바로 장에서 안으로 꼬집어 올려놨다. 이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즉 재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확인을 해봤는데 뉴스 두 군데에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미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기술 없이 어떻게 활용을 했겠어요. 이 빅스비가 2, 3년 전에 나온 건데, 그잖아요. 2, 3년 전, 2년 전에 나왔던 빅스비라는 것을 당연히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개발한 그런 반도체 칩을 적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RF 세미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는 좀 아닌 듯 싶어요. 예, 뭐 누구나 다 너무 이렇게 기대만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원체의 AI 즉 이 특히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음성 신호를 갖다가 전자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이 대세일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완강하게 장기상 안에 잡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료가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빠졌어요. 장에서 밑으로 빠졌는데 더 이상 올라타지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요. 그럼 이 재료가 살아있는 겁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살려놓고 있더라. 물론 이렇게 빠진 적도 있지만 이건 무시하고요.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요 두 가지를 빼면은 거의 장에서 안에서 역배열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는 이 재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은 자,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장 주체들은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예, 딱 한 것만 보고 있죠. 3월입니다. 3월. 예, 3월에 3월에 본격적인 그런 5G, 5G,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5G가 상용화된다는 걸 이제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도 자유롭게 통신 환경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각종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자기기 등에 들어가는 모든 음성과 관련된 그러한 이 AI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투자 주체들은 3월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데서 그냥 선침해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 아무 데서나 선침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선침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움직인 게 왜 움직였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였습니까? 예, 그냥 칩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칩 때문에, 칩 개발권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칩이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빅스비를 내장한 모든 가전기기, 전자제품들이 2020년부터 이제 본격 출하된다. 이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기술을 출하하고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에는 안 들어가지만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불안전한 재료다라는 거죠. 불안전한 재료. 자, 이 불안전한 재료. 정확하게 얘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했으면요.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죠. 이것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무조건 잡는 겁니다. 예, 잡는 자리예요. 여기가 실제로요. 장에서 안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불확실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반쪼가리 재료죠. 반쪼가리 재료. 즉, 이 재료로 장기선을 뚫고 본격적인 우상향을 갈지 아니면 단발성을 한 번만 찍어주고 그리고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뭡니까? 어차피 반쪽짜리 불안전한 재료였기 때문에 올라타는 듯 싶다가 그대로 깨적거리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침해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다만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 보여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여기서 등락 나오던 때와 그죠? 여기서 흐름이 어떻습니까? 보통 561선이나 461선을 찍어줄 때 그죠?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 한 방 강하게만 딱 때려주고 떨어지죠. 계속 한 방 딱 강하게 때려주고 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방 탁 때려주고 떨어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무르듯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즉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뭐 보초병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 조금 내가 만약에 한 100만 원 들어간다 이러면은 한 2, 30만 원 정도 예, 물량은 좀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나. 최근 한 달간 흐름이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매수는 언제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예, 무조건 일단 언제입니까? 올라탄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 다음날 매수하는 거죠. 자, 이게 전수검사에 나왔던 종목이죠. 전수검사에서 1월달 전수검사 셋째 주인가? 요맘때인가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 뽑혀져 나왔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당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료를 갖다 너무 신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재료가 불완전한지 아니면은 완전한지를 봐야 되고 또 완전하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침이 가능한 거 아닙니다. 현실화가 되는 시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찾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요. 기술적으로 기존에 못 넘어섰던 손을 갖다가 기존과는 다른 흐름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사실 이걸 적용해 보려고 그러면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몇 번 실패를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감이 좀 옵니다.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6%대예요. 결코 작은 상승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요. 상한가 빵빵 터졌어요. 플러스 20%, 15%, 25%짜리 이런 식으로 터졌었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올라타고 있다라고 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해서 지금부터 사실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삼성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 기반이 아닙니다. 즉 그냥 테마 나부랭이에요. 정확하게 2차 전지주처럼 2차 전지도 테마라고 부르잖아요. 예, 성장 섹터죠. 근데 사실 수소차가 성장은 아니죠. 예, 그냥 미래 기대감에 의한 뭐죠? 예,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테마 내부랑입니다. 예, 테마 나부랭이가 뭡니까? 아직까지 실적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자, 2차 전지가 최근 2, 3년 동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실제로 2, 3년 그 전을 보면요. 테마 나부랭이에 불과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에코프로요?
성장주라고 나는 잡주 나부랭이 안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시죠. 저는 그 말하면 코웃음 칩니다. 솔직히 코웃음 쳐요. 왜냐면은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 있죠.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실적도 없는 개 잡주 나부랭이들이었어요. 그냥 테마 나부랭이들이었어요. 지금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애실 때문에 완전히 폭삭 무너져가지고 저 밑에서 빡빡일 때 개 잡주 나부랭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냥 테마, 항공 테마니 무슨 테마니 OLED 언제 될지도 모르는 OLED로 그냥 뭐 주가가 그냥 등락만 나온다 이러면서 테마 나부랭이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성장주가 됐죠. 예. 자, 근데 그런 개념하고는 또 틀리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RF세미는 일단 테마, 성장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테마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560일선을 확실히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한 거는 최근 최저점 스타트는 5,500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5,500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40에서 60% 많이 들어보셨죠? 60% 넘어서면은 80에서 120% 상승한다. 이제 요 개념과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뭐 3일선, 5일선, 뭐 10일선, 뭐 8일선, 13일선, 21선, 25일선, 5주선 다 갖다 대응하고 여기다 뭐 볼린저 갖다 붙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일자 파동에서 먹고 나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대세니 어쩌니 뭐 실적이 뭐 어마무시하게 터진다 하면서 뭐 이건 나는 중장기로 가져갈래 이래 버리면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예, 오를 때 수익 못 지키고 다 내려와서 아이고 내 매수가네 그래도 난 널 믿는다 하면서 장기 투자할래 이래 버려요. 그러면서 손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딱 한 번만 먹는 겁니다. 딱 한 번이라는 게 상한가 한 번 이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의 파동. 이게 뭐 3% 5%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꾸준하게 갈지 아니면 진짜 한 방으로 뭐 양봉 한번 세우고 그걸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왜냐면은 선이 이렇게 굵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뭡니까? 예, 7,550원. 2차적으로는 저 앞에서 꼬다리에서 만든 8,500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딱 주봉을 보면서 예,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9,500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점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 RF세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이런 종목들은 대응 전략, 그리고 왜 선침해를 해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선침해도 왜 이런 거 있죠? 한 절반만 매수해 놓고, 혹은 뭐 한 7, 80% 채워놓고 나머지는 뭐 위에서 불타기성으로 매수를 한다, 뭐 별 이렇게 전략을 많이 짜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RF세미와 같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